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직 중인 신개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갱생이 모자반 유래 셀룰로이드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갱생이 모자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갱생이 모자반은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갈조류의 일종인데요. 매년 중국 연안에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대량이 유입돼가지고 봄철부터 여름까지 해양 환경을 훼손하고 양식 시설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굉장히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갱생이 모자반은 길이가 한 1에서 5 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형태가 톱니처럼 가장자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식물인데요. 그 사이에 공기 주머니들이 있어서 바다에 부유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 산란처 및 은신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바닷속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도 있는데, 이게 건조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밀려와서 해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을 하면서 냄새가 굉장히 독해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나 여러 가지 부처에서 이 갱생이 모자반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해양 해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악취도 풍기고 자연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김 양식장이나 어업 양식을 망치고 있는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해조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갱생이 모자반은 가운데 가지에 축이 있고 메인 축이 있고 2차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엽이 돼 있고 여기 기낭이 있어서 물에 부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제가 이 과제를 관심을 갖게 된 게 2년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에 바다에 엄청 많은 이 갱생이 모자반이 떠다니면서 악취를 풍기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보고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이드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백에서 수천 개의 포도당이 베타1사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다당류입니다. 셀룰로이드는 일반적으로 목재나 식물 소재에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파이버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출해. 이게 까만 화면. 네. 그럼 여기 빨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이버 목재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버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셀룰로이드의 구조가 아몰포스라고 해서 이렇게 엉겨 있는 아몰포스 영역이 있고 크리스탈리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쫙쫙 펴져 있는 영역이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를 나노미터의 단위로 쪼갰을 때 우리가 나노셀룰로이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파이버 형태가 되면 나노셀룰로이드 파이버, 그리고 이거를 작게 이게 조각으로 했을 때 나노 크리스탈이라고, 셀룰로이드 크리스탈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셀룰로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밀링기라던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나노셀룰로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황산 처리나 산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셀룰로즈 나노 섬유를 현타액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이용 가치가 많아지는데요. 그런 현타액 내 나노 파이버가 굉장히 강한 물리적, 화학적 그런 그 반응이 있고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서 높은 점도를 갖기 때문에 식품 포장재나 아니면 식품 안에 그 증정제로 사용을 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용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에 이 특허를 하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샘 현미경으로 관찰한 이게 굉장히 모자반에서 추출한 겁니다. 추출한 나노셀룰로즈의 형태고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 제조한 필름입니다. 원래는 이제 필름이 좀 더 큰 사이즈로 저희가 제조를 하는데 지금 사진으로는 작은 프래그먼트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본 발명은 굉장히 모자반 유래 셀룰로즈를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고 더욱 상세하게는 어장을 훼손시키거나 해안가의 악취를 유발하는 갱생이 모자반 유래 셀룰로즈를 재료로 사용해서 그 갱생이 모자반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셀룰로즈 자체가 생분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름을 만들고 그 일반적으로 셀룰로즈로 만든 필름은 생분해성이 있어서 토양에 묻었을 때 6개월 이내에 다 생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명은 그 갱생이 모자반으로부터 셀룰로즈를 추출하는 단계가 있고 상기 셀룰로즈가 물에 분산된 셀룰로즈 분산액을 포함하는 용액을 또 제조하는 그리고 이를 반응시키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상기 반응된 용액을 도포 및 건조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셀룰로즈도 언급하고 나노셀룰로즈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추출한 셀룰로즈로 필름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다소 약간 불투명하고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의 모양이 그런 것이고 오른쪽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나노화 해가지고 파이버 상태로 이렇게 필름을 제조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용매를 활용해서 이 필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투명하고 강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즈를 활용해서 생분해성 필름을 제조함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셀룰로즈를 용매에 고르게 잘 분산시키고 용해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강도가 높고 투명하고 좋은 그 셀룰로즈 필름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용매가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친환경 용매로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셀룰로즈를 용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필름 제조를 위해서 효율적 셀룰로즈 용해에 대한 적합한 친환경 용매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논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셀룰로즈 추출한 거 100%로 이제 샘을 이용해서 이제 표면을 관찰하는 것이고 여기 샘플의 요 4번 같은 경우에 2번, 3번, 4번 요것은 저희가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 제가 밝히지 못하겠지만 다른 그 생분해 가능한 그런 물질을 첨가해서 물성을 증가시키고 특성을 더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첨가한 그런 하고 나서 샘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갱생이 모자반 뭐 셀룰로즈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갱생이 모자반에서 나오는 셀룰로즈가 다른 소스에서 뽑은 셀룰로즈와의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나프 여기 지금 전북 지역에 캐나프 생산하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제가 캐나프 셀룰로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이제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남은 뭐 생강이라던가 배추라던가 이런 거에서 남은 버려지는 것을 수거해다가 저희가 거기서 셀룰로즈 추출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모자란 셀룰로즈가 확실히 이 파이버가 다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은 좀 자제를 하겠고요.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고, 그리고 필름을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다른, 요거는 오히려 한지나 그런 펄프 재질의 느낌이 있었다면 굉장히 모자반은 좀 더 필름에 가까운 특성을 다른 가공을 하기 전 상태에 봤을 때 이런 특성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저희가 굉장히 모자란 셀룰로즈를 활용해서 다른 그 생분해성 그 소재들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가지고 물성을 필름을 만든 다음에 물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요게 지금 제일 위에 게그 오리지널 셀룰로즈 텐젤 스트렝스 인장 강도를 나타내고 일롱게이션 영수 모듈러스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셀룰로즈보다 한 것보다 텐젤 스트렝스가 증가된 21로 더 증가된 걸로 볼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요 샘플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 및 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나노셀룰로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지금 2030년까지 15억 1,7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20.1%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게 셀룰로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셀룰로즈를 왜 관심을 갖냐 하면은 석유계가 아니고 그 식물을 원료로 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소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훨씬 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나노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독성이 없고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 자동차, 건축자재, 전기 제품, 화장품, 운동화, 필름, 그리고 식품 포장 소재로까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단순히 폐기되고 있는 섬유상 유기물질들을 발굴해가지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기업에서 환경 부담금 얘기 나오고 EGS 경영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셀룰로즈 관련한 그런 기술과 연구는 앞으로도 굉장히 핫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 및 기대 효과에서 지금 글로벌 나노셀룰로즈 시장의 용도별 생산 규모 및 전망을 보시면, 지금 사실 정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얘기도 하지만 일회용을 금지시키고 재활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뜨는 시장이 펄프랑 종이 쪽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얘기를 제가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일회용을 금지시키고 재활용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금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그러다 보니까 펄프 쪽으로 거기를 표면 코팅을 해가지고 펄프나 종이 소재를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 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종이미 재지에서도 얘가 사실은 수분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셀룰로이드를 코팅하거나 아니면 같이 섞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그쪽 시장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은 거의 뭐 개발이 다 되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지금 실험실에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 아직 그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조금 더 그 시제품해서 하는 게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출원 상태이라서 제가 더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소개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